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채용 비리 의혹으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다가 부분 감사를 마지못해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권익위의 조사는 받겠다라고 했던 선관위. 그런데 권익위가 실제 조사에 갔는데 돌연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관위 채용비리 전수조사단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어제. 그런데 선관위가 돌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선관위,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중복돼서 업무 조정이 필요해서 문전박대했다라는 입장입니다. 바라보는 국민들은 의아합니다. 자, 박성미 변호사님. 아니 뭡니까? 이 감사원의 감사는 못 받아도 권익위의 조사는 받겠다. 이게 선관위인데 권익위 입장에서는 체면 구겼네요. 문전박대 당하고 왔어요? 현장 조사를 하러 나갔는데 감사원의 현장 조사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적절한 현장 조사에 응해 오지 않았다.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권익위 입장입니다.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선관위가 매번 사안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감사원이 직무 감찰을 한다고 나섰을 때 이 선관위는 헌법과 법률 해석상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거나 받겠다고 나섰다면 온전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채용 비리 한정에서 받되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다소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정쩡하다. 이후에도 권익위의 조사는 받고 감사원의 직무 감찰도 받겠다고 한 뒤에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부분은 권익위가 조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내세워서 감사원이 이제 조사에 착수했으니까 권익위 조사는 안 받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던가, 그렇지 않으면 온전히 두 기관의 조사를 받겠다고 해야 하는데 두 기관의 조사는 받겠지만 업무 범위가 중복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어정쩡한 태도입니다. 어정쩡하다. 어정쩡하니까 문제가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판단할 때 조사 자체가 부적절하다거나 직무상 범위를 벗어났다면 그와 관련돼 당당하게 얘기를 하거나 조사를 받겠다고 나섰으면 온전한 조사를 받겠다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도 온전한 자세를 취하지 않다 보니까 혼선이 빚어지고 이와 같은 혼선은 지금까지 외부 감사를 제대로 받아오지 못한 이 선관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 인식이 그대로 노출된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적절하게 자신들의 태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은 조간신문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돌연 선관위가 조사를 거부했다 라면서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는 안 받지만 권익위 조사는 받겠다고 한 게 진짜 권익위 조사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감사원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용도였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 대목입니다. 들어보시죠. 수사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또 외부기관 조사에 관해서 철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오로지 감사원의 감사를 회피하여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다는 것을 말합니까? 썩은 부위를 도려내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지요? 지금 권익위 화났어요. 지금 김수영 교수님, 권익위 부위원장 얘기인데 썩은 부위를 도려낼 생각에 애초부터 없었던 건 아니냐. 권익위에서 문제 제기한 겁니다. 우리 조사 받겠다더니 꼼수 아니냐. 감사원도 지금 화났는데 권익위까지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애초에 선관위가 감사 쇼핑을 한 거죠. 감사 쇼핑.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감사를 받아야 그나마 우리가 좀 나을까라는 걸 계속 간을 보면서 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그러니까 왜 권익위 조사는 받겠다 하지만 감사원은 안 받겠다라고 당초 얘기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권익위 위원장이 전현희 위원장이라서 그래도 좀 아군이 있을 때 받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권익위 조사는 받겠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죠. 그만큼 권익위원장이 정치인 출신을 감으로써 권익위의 권위가 너무 없는 거예요. 권익위가 그렇게 무섭게 우리를 감사하겠구나라고 당초 생각했다면 권익위 조사도 안 받겠다고 했겠죠. 근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미 여론이
이 유리하게 간 보는 거를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들끓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뒤늦게 감사원 조사를 일부 받겠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안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쪽에다가 줄을 대야 될지, 어느 쪽 조사를 받는 게 좀 나을지를 계속 간보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도 어정쩡하다, 선을 분명히 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도 받아본 사람이 전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동안 철저한 감사 같은 것들을 안 받아보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이제 당혹스러운 거겠죠. 지금은 여론의 수위가 감사 쇼핑을 하고 말고 할 처지가 지금 아니고요. 이게 뭐 정파적인, 정치적인 뭐 이념이나 진영을 다 떠나서 이 자녀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분노가 아주 들끓고 있어서 그냥 내려놓으시고 조사를 성실히 받는 게 지금 선관위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한 보도에 따르면 매년 선관위 내에서 성비위가 발생했는데 경징계에 그쳤다라는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매년 2건꼴 성희롱, 경징계 남발, 선관위 기강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2019년에서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총 9건 발생을 했다. 매년 2건꼴이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정직, 해임 등 중징계는 4건뿐이었고 나머지는 경징계에 그쳤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매년 2건꼴로 성희롱, 성비위가 나오는 중앙부처도 매우 드물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성비위가 매년 반복될까를 되짚어보면 그만큼 단호하게 선관위가 이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 같아요. 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선관위가 이제 대법관 그리고 지방 선관위 같은 경우는 법원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원장이나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재판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형식상 책임은 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의 이제 그런 관행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감사까지 받지 않고 이 독립기관으로서 우리가 선거의 엄정 중립을 위해서 선관위에 독립성을 많이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외부 감사라든가 무슨 다른 간섭이 좀 어려운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 내부의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근데 그 선관위 위원장이 철저하게 위원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해서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것도 소홀하고, 또 외부 감시가 없다 보니까 내부 통제도 이것도 좀 희박해지고 해서 그런 과정에서 생긴 제도적인 결함의 문제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어느 부처나 뭐 확률적으로 똑같은 비율이 있어야 될 텐데 특히 저렇게 많았다는 것은 그런 그동안에 그 내부에 지금 뭐 국회도 그렇지만 많은 국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정한 교육과 저 정도면 성희롱이 매우 많은 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편이죠. 특히나 선관위라는 기구가, 특히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는 그게 크지가 않을 텐데 좀 의외입니다. 네.